한국 청년운동 구한말의 호국 구민운동이네요. 네. 김옥균, 박경효, 서재필, 서광복, 홍영식 등의 청년들은 1984년 12월 4일 조선의 세국정책 수구 4대 사상 네. 반대하고 네. 개국 진취의 자주적 독립 사회적 불평등과 사회 부조리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갑신 정변을 일으켰다. 이 호국 구민 운동의 사상적 맥락은 독립협회, 신민회, 3.1운동 그리고 4.19 운동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호국 구민 운동의 특징은 처음으로 국민 주권주의론이 대두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적극적인 인식의 부족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하지는 못했다. 요때만 해도 그랬죠. 네. 그런데 결국에 보면은 이 젊은이들이 이분들이 다 저 그리스도인들이거든. 근데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에 이런 그 새로운 혁명 운동이 일어났다고 보는 게 갑신정변 같은 그런 거. 조선의 세국 정책도 타파해야 된다. 또 개국 진취의 자주적 독립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운동을 했는데 이제 그런 모든 운동의 근본 뿌리가 나라를 제대로 살리자 하는데 그게 다 청년들이야. 예? 이것을 보면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홍동명 목사님 좀 얘기해 보세요. 사상과 이념과 저것이 그렇지. 그 뭐냐면 그 개혁 운동을 시작한 게 청년들이었다 그 얘기예요. 당연히 예. 뭐 어느 시대나 뭐 아까도 우리가 쭉 역사 속에 있던 인물들이 그렇고 지금 한국 교회도 그러하고 전부 다 청년 때에 헌신하고 청년 때에 이 올바른 판단을 하고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만이 일생을 제대로 된 인생을 삽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거짓에 속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청년을 깨우고 많이 깨어나고 있는데 완전히 깨어나가지고 앞으로 이 좌파 거짓 선동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완전히 발본색을 해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사실상 오늘날 대한민국은 이 좌파하고 아무 상관없는 나라입니다. 오늘 이렇게 부강한 나라 만든 거는 자유우파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하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도록 기반을 조성했기 때문에 오늘 있는데 이 개 같은 놈들이 전부 다 데모를 하다가 나타나가지고 숟가락으로 나타나가지고 저거 다 쳐먹고 말이죠. 다 털어가고 있는데 이 강도 같은 놈들 이런 놈들을 앞으로 국민들 깨어나가지고 다 퇴출시키는 운동이 벌어져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나는 이 현상 운동이 벌어지면 앞으로 이놈들은 설 자리가 없는 그런 방향을 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극자 세력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뭐 정청래 같은 사람은 미 대사관 테러하고 미 대사 관저에 갖다 불지르는 그런 짓을 해가지고 폭탄 던지고. 그렇게 군대도 안 가는 그런 깜빡하다가 있다 나가 이게 무슨 큰 계급 돼가지고 요새 가지고 무슨 그 뭡니까 그 서부 지방법원에 나리반 사람들 욕하고 하는데 짓꼬라지를 한번 보러 가지 그게. 그러니까 그들의 극자 세력은 그쪽에 다가 있어요 지금. 그 저게요. 예. 역사를 보는 관점이 지금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예. 뭐 저 사람들이 했던 것은 구한말 예. 그리고 일제 시대를 이렇게 겪으면서요. 예.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은 그 나라의 잘못된 것을 타파하고 네. 후습을 예. 그다음에 일제 시대에 그런 것을 타파해서 예.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지. 예. 그런데 국민이 주권인 나라를 주권인 세우려고. 나라를. 예, 근데 이 사람들의 출발점은 뭐냐면은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라는 것에 출발을 해요. 예.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라고 하는 거기에서 출발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이제 미국의 그 식민지에서 나와야 된다. 이 공산주의 이론을 이북의 그 김일성의 이론을 갖다가 여기다 붙여가지고 청년 운동을 일으킨단 말입니다. 이 네, 사람들이. 네, 네. 이게 근본 무엇이- 뿌리가 잘못됐다는 예, 예. 거죠. 무엇이 옳고 그름을 그때는 공산주의가 뭔지 예.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를 모르고 있을 때예요. 그랬죠. 예. 그거 넘기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 한국의 청년운동의 일정 강점기의 민족해방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 보면 한국의 청년운동이 하나 넘겨주세요. 예. 더 넘겨주세요. 일제 강점 민족해방운동이 일어났고 여기서 보면 한국의 청년운동 광복 후 민족통일운동 및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이때. 예, 광복 후에. 예, 광복 후에. 민족통일운동 및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저 미군도 철수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수단으로 젊은이들이 이때 일어났어요. 많이. 그 다음에 하나 더 넘겨주시면 자 여기 보면 이때 또 5.18 사건 예, 광주 민주화운동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때 너무 혼란해가지고 이제 이때 군부가 관여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 역사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일이죠. 전광훈 목사님이 네. 이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네. 만일에 저 때의 전두환 대통령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었을까? 예, 예. 이게 네. 그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대한민국이 그때 어떻게 되었을까? 김일성이도 가장 저때 내려오지 못한 것을 가장 그 후회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천추의 한이라 가지. 한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전두환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그 사회를 이렇게 세우지 않았더라면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보는 역사의 관점도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다시 역사 재평가를 해야 될 일이죠.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넘겨서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렇다면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2차 대전 이후 140개의 신생국 중에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개척의 민족이에요. 근데 이제까지 군부가 장악해가지고 이런 민주화 산업화를 일으킨 나라가 없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군인으로 있으면서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세워냈잖아요. 산업화를 일으켰고 결국에는 배고프고 난 이후에 그거 해결하고 민주화로 가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자유민주화가 아니라 지금 완전 주사파가 장악한 세상이 되고 그다음에 친북 세력들에 의해서 나라가 지금 혼란하게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럴 때 우리 젊은이들이 다시 제2의 3.1운동과 같은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강원식 목사님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면 친중 세력이 지금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종북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 입법부가 장악되고 있고 지금 역사를 우리 한번 아까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이 국론으로 기둥을 세웠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부궁을 산업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경제화를 가져오게 하신 것은 우리 박정희 대통령. 그럴 때 80년도 우리가 5.18 사건은 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때 우리 젊은이들이 이 5.18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전두환 대통령이 이걸 지켜냈다. 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2의 이제는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건국화가 이번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예요? 두 가지잖아요. 부정선거를 완전히 해결하자는 거고 두 번째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자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부정선거와 반국가 세력이 누굽니까? 이전에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이 거의 다 보면은 이들이 다 주사파고 네. 친중 세력 친중 세력이고 예. 친북 세력이란 말이에요. 예. 이걸 척결하면 제2의 대한민국이 건국될 수 있다. 예.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그 하나 더 넘겨서 보십시다. 시간이 이제 자 지금 그러나 대한민국은 네. 자유민주주의와 도덕적 품성, 정직, 관대함, 근면, 겸손, 지혜, 상식, 절대 등이 파괴되고. 파괴됐다. 예. 거짓과 위선으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언론 등 모든 기관들의 도덕과 윤리가 파괴됐다. 우리는 절대로 선진국의 마약, 동성애, 향락 등을 따라하면 안 되며 평등법이라는 미명 아래 도덕적 해이를 부추겼어도 안 된다. 대한민국을 대내적으로 다시 세워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그래서 3.1운동이 제2의 3.1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지금 거짓과 위선으로 정치도요. 지금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국민들이 못 일어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야 나는 깜짝 놀란 게 그 기업인들이나 이 여당의 정치인들이 친중 세력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중국으로 기울어 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우파의 어영 우파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요 예. 어제 그런 내용을 미국에서부터 받았는데 지금 그 결국에 가서는 거짓은 무너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공산주의는 무너져요. 예.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반드시 받아요.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또 그 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이 소련 추구했던 사람들이 김철원 교수의 말에 의하면 멘붕이 왔다고 그러잖아요. PD 세력들. PD 세력들이. 그런데 멘붕이 왔는데 그 다음에 주사파로 갔어요. NL 세력들. 그런데 그 주사파 세력들이 이북이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200만 명 이상이 죽는 걸 보고 아 이게 아니구나. 근데 그때 이제 뭐가 일어나냐면 중국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중국이 일어나니까 대거적으로 야 이제는 중국의 시대가 온다. 네. 그래갖고 그쪽으로 다 옮겨갔는데 중국몽. 지금 말이에요. 중국이 얼마나 어렵냐면 예. 지난 우리 방송 한번 했잖아요. 예. 이 경제가 무너져가지고 예. 이 중국이요. 그래서 금방 가네 얼마 안 있으면 중국이 디폴트를 선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경제적 또 제재를 가고 네. 왜 그러냐면은 네. 그 이유가 중국이 지금 뭐냐면 금권을 가지고 세계를 제패하고 그 다음에 금권을 가진 다음에 권력을 장악하겠다는 거였거든요. 네. 그러면 그 권력을 뭘로 장악하느냐? 부정선거로다가 자기 친중 세력을 다 꽂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캐나다도 그렇고 유럽도 중국에 간이 안 된 데가 없어요. 근데 지금 내가 동남아를 가서 보니까 저들이 지금 일로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이. 1대1로. 1대1로. 그게 무슨 얘기냐? 1대1로를 하는 게 이제 그 육로를 다 장악하고 해로를 장악한다. 그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이번에 내가 태국에 가보니까 중국으로부터 미얀마, 라오스 그쪽 도로를 다 고속도로를 내고 있더라고. 돈을 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돈을 주고 부정선거로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누가 봤냐? 미국의 트럼프가 본 거예요.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거에 대해서 아주 그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중국의 간첩들을 이번에 잡겠다는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 반드시 척결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부정선거가 국제적으로 관여된 거기 때문에 우리만의 힘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이게 같이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 아마 그거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그 인사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일이 크게 밝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대1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아프리카는 다 됐거든요. 네. 근데 아프리카에서 그들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 요인이 얼마나 큰지 반중 운동이 일어나요. 예, 반중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시아 지역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대1로를 해서 하는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아니죠. 가슴이 우리가 정말로 이 일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미 중국이 IMF의 영향을 받아서 이미 선포가 되는 정도까지 왔다고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아, 그런데 우리 한국은 내가 지금 이 동남아 이렇게 돌아보고 와보니까 한국은 이미 금권과 권력이 중국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렇죠. 그래서 예. 지금 예. 목사님 말한 대로 예. 지금 중국이 경제적으로 지금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이미 우리가 무너졌다가, 봐도 예, 무너졌다가, 무너져 가고 예. 있고 시진핑이가 이제는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중국에 관련된 그런 것을 방송이나 신문이나 이런 데서 전혀 방송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해주지요. 지금 다 먹혔거든. 먹혀 들어가가지고 예, 언론도. 그 중국에 대해서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중국을 이런 일에 악한 일에 쓰임을 받으니까 근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점령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냈잖아요. 네. 로마 제국이 도로를 거대하게 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이게 기폭제가 됐어요. 이것 때문에. 히틀러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가지고 기폭제가 돼가지고 결국은 그 도로가 무엇에 써졌느냐? 전 세계 복음화를 일으키는 전도의 어떤 전진기지가 됐단 말입니다. 이게 1대1로 이 사람들이 이걸 만들어 놓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대한의 민족을 건설하고 세대적인 지도자가 되려면 참된 기독 청년들이 성장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온몸을 하나님께 드린 자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서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도를 알고 전문 지식을 배우고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애국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이 큰 기독 정신을 통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위기가 왔을 때마다 많은 그 부흥을 일으켰고 개혁 운동에 앞장섰어요. 우리나라 산업화 할 때도 사실 거기에 대통령 밑에 있는 그 참모진들 개혁의 세력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더라고요. 그 당시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모든 흐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지금도 광화문도 목사들 중심으로 지금 이게 사실은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정광훈 목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예, 하부적으로 막 지금 각 지역에 도는 거는 평신도 중심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라운드 C라든지 전환길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하는 걸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저기 우리 이승만 대통령 때는 청년들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했거든요.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기독교가 있었어요. 네.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운동. 거의 교회의 청년회장들이 새마을운동의 주주 세력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그 정신이 뭐가 있었냐면은 기독교 정신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라고 자처하는 이 사람들 속에는 잘못된 공산주의 사상이 그 속에 들어가 있었단 말입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저는 늘 마음속에서 정광훈 목사님이 지금 이 광화문 운동을 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복음이거든요. 네. 복음. 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 변화를 이렇게 시키고 그런 일을 했는데 저도 목회를 해보면서 보니까 사람이 장 목사님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변하죠. 예. 근데 변하는데 세상 것을 가지고는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복음이 안 들어가면은 사람이 안 변해. 주사파가 변할 수 있는 길은 복음을 알면 나는 변한다고 믿어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이 지금 광화문 운동을 이렇게 하면서 그 밑바닥의 정신적인 흐름이 기독교적인 정신, 이승만이가 추구했던 기독교 입국론, 이것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건 하나의 운동으로 끝나고 만다. 그래서 이 젊은 청년들이 다행히도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기독교인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젊은이들을 깨워가지고 이걸 누가 깨워야 되느냐? 목사들이 깨워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목사님들이 젊은이들한테 이런 말 해요, 못 해요? 못 한단 말입니다. 이런 말을.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때도 기독교 입국론 의회 대한민국이 세워지면서 박정희 때에도 산업혁명과 함께 더불어서 전군 신자화 운동을 박정희 대통령이 펼칩니다. 다음 걸로 좀 넘겨주세요. 네, 계속 말씀.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펼치고 또 뿐만 아니라 모든 그 우상숭배 또 샤머니즘 이걸 척결을 박정희 대통령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교회들마다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고 군에서도 가장 심장부와 같은 군 60만 군인들을 보고마도 전군 신자화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복음이 밑바탕 되지 아니하면 산업혁명도 경제 부흥도 민주화도 바르게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우리가 보면 기독교의 정신으로 이제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는데 기독교 정신을 우리가 찾아보면 그 안에 애국 정신이 들어있더라고요. 그 애국이라는 게 그렇게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나라가 이렇게 위기가 처했는데 가만히 있다? 교회들이 중도에 서가지고 움직인다. 요즘에 보면 큰 교회 목사들 또 젊은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던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분당 우리 교회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문제를 일으켰는데 나중에 이분들의 책을 이렇게 뭐 설교한 내용에 보면은 그분이 그 신용보기를 가장 존경한다. 그렇죠. 예? 그런 얘기를 아주 했다가 또 나중에 사과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그 대형교회 소위 여야 그저 그 사람들에게 부닥칠 말은 안 하고 뭐 여야고 진보고 보수고 전부 다 모아는 거기에 급급해 가지고 자칫 자기가 어떤 이 시대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하거나 자유우파에 대한 표명을 하면은 교회가 풍지박산날 그걸 우려해 가지고 중도 혹은 뭐 가치를 유보한다. 그런 식으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는 어느 게 옳은지 그런지 판단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함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교회는 설 자리가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이제 교인들이 깨어나고 이공세 깨어나면은 왜 우리 목사님은 이 시대에 대해서 올바른 소리 뭐 합니까? 이렇게 기독교인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전환길이든지 뭐 그라운드 씨도 다 기독교인이고 우리 정강훈 목사님 비롯해서 여기 광화문도 전부 다 기독교인 중심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 대세고 지금 흐름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조용합니까? 이 많은 교인들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저는 볼 때에 그렇게 기회주의적이고 중도가 됐습니까? 진리에 무슨 중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중도적 입장을 취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지 않습니까? 예만 예고 아니면 아니자지 찾으지 뜨겁지 해야 되는 거지 뭘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서 입장 취해가지고 진보도 보수도 다 포용하는 아주 참 좋은 그런 교회처럼 이미지 보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진리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교회 가가지고는 내 영혼이 제대로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인 관계를 얼른 보면은 참 고상스럽고 존경스럽고 아주 그래가지고 사람들 인기 모를 해가지고 큰 교회를 만들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이 시대는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고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되고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영적 지도자이면 무슨 선제적 기능이 있습니까? 그런데 올 이 시대에 참 NCC K 같은 그런 교회는 아예 정강훈 목사와 강문 세력에 대해서 엄청난 그런 막 참 좋지 않은 막말을 막 하던데 참 나는 그 사람들 자기 자신들의 꼬라지를 돌아보라 그래. 자기 자신이 지금 어디가 서 있는지 지금 뭐 우리를 보고 그분이 무슨 뭐 이단보다 더 위험하더니 개나발 같은 소리를 인간들이 교회 이름으로 걸고 하고 있는데 아가리를 쭉 쬐어야 돼 그런 인간들 전부 다. 근데 지금 겉멋이 들었다는 말을 어렸을 때 많이 듣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요 겉멋이 딱 들어가지고 마치 나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나는 중도를 간다. 우리 교회도 중도를 가자. 이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일어나요. 당장 이찬수 목사 교회 그 전에 그런 말이 없었거든요. 이런 때에 왜 목사가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선지자적인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하고 교인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댓글에 보니까 네. 목사님들이 몰라서 그러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지금 평신들도 다 깨어나고 젊은이들도 다 알아놨는데 그걸 목사가 모른다면 목사가 그만둬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그런 교회에 속한 교인들 자기가 그 교회 목사를 바꿀 그런 안 되면은 그 교회 다 떠나세요. 그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전부 다 애국하는 교회 진정한 참된 교회를 다 옮기세요. 그런 데 있어 봐야 내 영혼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장로계 큰 교회 목사님이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저기 감옥에 있는데도 지금 무슨 뭐 무속이다 뭐 해가지고 탄핵을 시켜야 된다. 장로교에 있는 목사 한 분이 그 얘기를 했고 순복음교회에 있는 목사 큰 교회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마치 지지하는 것 같은 말을 새벽에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다고. 참 한심스럽습니다. 강식 목사님, 순복음교단의 큰 교회 목사.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속을 모르겠어요. 어느 때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좌파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종북 좌파에 의해서 완전히 우리는 지금 지배를 타고 이렇게 또 설교했다가 또 그런 설교를 했다는 소리를 듣고 참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요즘에 보니까요, 목사님. 국민일보가 기독교를 표방하고 나왔잖아요. 근데 가장 정광훈 목사를 까는 신문이 국민일보예요. 거기도 완전히 자격화 돼 아니 있어가지고 CBS 방송은 안 그렇습니까? 녹화 뉴스하고. CBS는 원래 그랬고 거기는 뭐 NCC 계열이 딱 지배를 하고 있어가지고 뭐 방송부터 다 그랬는데 국민일보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국민일보가 요즘에 보면은 뭐 별것을 드러내가지고 막 까요. 거기 언론 노조가 네. 있습니다. 언론 노조가 다 좌조가 된 사람들이에요. 저기 나오네. 이영훈, 김사만 목사 두 분이 그 감옥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걸로 그런 식으로 비판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 교인들이 뭐 하고 있어? 좀 깨어 일어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꾸짖고 책망할 수 있어야지. 나라 가지고 위기인데. 저 사람들은 대통령 될 때는 그 앞에 가가지고 그저 만세를 부르고 안수기도 내줬더구만.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 방송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좌파 목사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데 네. 도저히 못 다니겠다는 거야. 네. 거기에 지금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갈등할 거 없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파에 있는 목사님들이 네. 이제 뭉쳐 주십시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전라도 사람들이 깨워야 된다. 그래서 수도권에 전라도 사람들이 이 김대중 귀신에서 나와야 된다. 네. 제가 계속 했지 않습니까? 아니 전라도 좌파 교회는 있잖아 목사님이. 네. 전라도 전라도 좌파 쪽에- 교회는 표방하고 나온 사람이 있죠. 예, 있죠. 그렇게 그리고 있는데 그런데 소땡땡이라고? 그런데 내가 오죽하면 지난 토요일 날 그랬어. 우리 전준환 목사님한테 전라도 우파교회 세우라 그랬어 네. 내가. 그래서 전라도가 전라도를 깨워야 돼요. 네. 아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름을 밝혀도 괜찮을 것 같아. 어떤 분이 저한테 저기 금요일 날 메시지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제가 누굽니다. 이름 댈게요. 내가 장민기입니다. 이렇게 왔어. 예, 예.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누굴까? 그리고 우리 교회 옛날에 그런 분이 계셨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딱 계셨는데 이분인가 싶어서 그분이 맞으면은 나한테 전화를 해주십시오. 근데 전화가 왔어. 전라도 사람이야. 네. 이분이 네. 장로야. 이분이.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그래 한번 만납시다 하고 만났어. 근데 나는 그분이 광화문 그렇게 숨어서 다니지는 꿈에도 몰랐어. 예. 이분이 예, 예? 아까 소모모 목사의 거기서 장로 받고는 도저히 안 됐어서 이제 저기 자기가 호주로 갔다가 예.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요. 이렇게 그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선 이런 사람들은요 광화문 교회로 나와야 돼요. 헌금도 거기다 해야 되고 예 대한민국을 지금 살려야 되니까 그러면 좌파 교인들이 나가는 것을 우파 교회 목사들이 그것 때문에 말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교회가 우파가 많습니까 좌파가 많습니까? 교인들이 우파가 훨씬 많거든요. 80~90%는 다 우파 교인들이에요. 아니 옳은 길이니까. 옳은 길이니까. 네. 그리고 성경에서 늘 가르잖아요. 줄 잘 서라. 네. 좌편 염소의 길을 쓰지 말고 우파 우측을 서라. 네. 줄 잘 서지 않으면 지옥 가고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들이 이제 전라도 계신 분들이 이제 거기에 속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가두리 양식장에서 나와가지고 전라도 사람들이 또 전라도를 깨워야 돼요. 그리고 또 좌파에 있는 교인들은 나와가지고 우파 교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네. 하여튼 이번에 3.1절 그 이재명 거 처음 거 역사 청산 문제 거기를 좀 한번 좀 펴주시고요. 그 이재명이가 지금 주장한 거 보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친일 독재 부패 우파 세력을 청산하자. 이게 이제 대한민국을 혁명하라. 앞 표지를 좀 보세요. 대한민국을 혁명하라. 그 책에서 앞에 좀 넘겨줘 봐요. 표지. 네. 이 책을 내가 요약을 했거든. 이 책을 요약을 했는데 이 요약을 한 거 보면 다음에 넘겨서 다시 보시면요. 여기 여기 보면 그 밑에 보면은 제일 밑에 예, 매국 친일파 누구? 이승만. 철권 통치자 박정희. 네. 학살 주범 전두환. 국정농단 박근혜. 수구 재벌과 우파 정당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옳은 길을 갔던 우파의 역사적 대통령은 다 그릇된 거야.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북한의 역사관에 근거하니까 저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이승만이고 박정희 아니겠습니까? 이승만은 뭐 문자 그대로 대한민국을 건국했고 북한의 김일성과 나라를 뭐 이렇게 남쪽이라도 자유민주 국가를 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대한민국을 건국했으니까 아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이승만이고 그 다음에는 김일성과 박정희는 서로 경쟁을 하다가 박정희가 압승을 해버리니까 경제개발에 그러니까 이 경제개발에 밀린 이 김일성이는 완전히 패배자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박정희를 어떻게 지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친일 일본 군대 장교 출신이다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우리 역사에 지어져야 될 인물로 그렇게 묘사하고 전두환도 마찬가지로 박정희 서간 다음에 극도의 혼란 상태를 이 광주 사태는 아픔이 있었지만은 단신에 극복하고 그 당시가 우리나라 경제를 갖다 가장 빨리 급템포로 흑자로 전환되는 시기가 바로 전두환 시기입니다. 전두환 시기. 강 목사님. 그러면 지금 저기 온 독재 부패가 저게 이재명 아니요? 그렇죠. 부패 그러니까 저거 우파 세력을 청산할 게 아니고 좌파 세력을 청산해야 되겠네. 지금 좌파 세력을 다 청산해야 할 대상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승만, 박정희 전 철저한 왼수 같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을 흥왕시켜. 대한민국을 흥왕시키고 북한 체제를 우리가 못하도록 저들이 철저히 장애물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이 또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영웅이라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에 다시 제2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기염한 자체가 위대한 제2의 대한민국을 세워가는 중요한 요점인데 거기에 바로 전광훈 목사가 이를 오래전부터 이야기했잖아요. 자, 전준환 목사님. 아니, 전준환 목사님. 네. 여기 보면 사실 보면 저 부패하고 독재를 했는데 거기 보면 사실은 좌파의 김대중, 그다음에 노무현, 그다음에 문재인 이렇게 건너뛰어온단 말이야. 그리고 이재명 이렇게 가는데
이런 인간들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세요? 저기 보시면요. 예. 나 묻고 싶어. 그러면 외국 친일파라고는 이승만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그러면 김일성이를 따라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저기서 자 박정희 철권 통치자 그렇게 했는데 만일에 장면이가 그대로 대한민국을 집권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전두환이가 나와서 나라를 수습 안 했으면 어떻게 했겠다는 거예요? 예? 저 지금 이 앞에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친중이 됐으면 모태통 때 공산주의 된 거지. 그러면 예. 그렇게 했을 때 아까 지금 김대중이 예. 김대중이가 만일의 경우에 나라를 집권해 가지고 김대중이가 잘한 것이 뭐가 있어요? 한 가지라도. 이 사람들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IMF를 수습했다. 전환길과 그저 소년복 어떤 사람은 그 지지하던 IMF를 수습했다는 거예요. 김대중이가 잘한 것이. 그러면 김대중이가 잘한 것이 연방제. 그거 잘한 겁니까? 하자고 한 것이 김대중이가 이야기했던 그 저 햇볕 정책이 잘한 겁니까? 김대중이가 했던 것이 한 가지라도 잘한 것이 있냐면 어저께도 제가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김대중이 때요. 호남 사람들이 제일로 피해본 사람들이 호남 사람들이에요. 김대중이 때 장관 하나도 국무총리 하나도 그리고 호남에다가 어떤 거 하나도 가장 낙후돼 가지고 이번에 그 광주에서 저 집회했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가서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야 호남의 광주가 이렇게 낙후되었는가 이걸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호남이 자 스타필드 하나도 없어요. 큰 뭐 하나도 없어요. 백화점도 없죠. 나 놀랐는데 운전면허 시험장 하나가 없대요. 광주시내 그래? 운전면허 시험장 하나가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저도 제가 거기서 한 7년 살다가 올라왔어요. 근데 가서 보면 신역이라든지 그 옛날에 지금 이번에 했던 여기 보면은요 건물이 그대로요. 그때나 지금이나. 아니 우파 대통령이었던 분들이 해주려고 그래도 다 거절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파 대통령이 하려고 해서 거절하고 좌파 대통령들 전부 다 가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김대중이가 호남을 위해서 뭘 했어요. 그리고 전라북도 사람들은 김대중이가 전라북도 사람들을 이용만 해먹었다. 그렇죠. 호남 고속도로도 누가 깔아줬어요? 박정희가 깔았잖아요. 근데 그것도 4차선 해준다니까 2차선만 해달라고 그러고. 고속철은 누가 있어요? 고속철 또. 고속철은 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김대중 또 노무현 문재인이가 해놓은 게 뭐가 있어요? 빚져놓은 거. 그렇죠. 그리고 김대중은 연방으로 가겠다는데요. 그리고 자기는 평화상을 노벨상을 하나 타는 걸 거기에 주력했고 노무현 뭐 했습니까? 지금 그러면 문재인이가 뭐 했어요? 대한민국 70년 가까이 600조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 5년 만에 500조 높여서 1100조가 됩니다. 그들이 뭐 했어요? 하나만 넘겨줘 보세요. 하나 넘겨주고 이제 결론 내겠습니다. 하나 넘겨서 올려주세요. 자 여기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유능한 진보. 이게 무슨 진보입니까? 좌파지. 나는 진보라는 말을 쓰는 이것이 예, 대단히 진보죠. 이건 나쁜 거라고 예, 생각해요. 그렇죠. 실력 있는 진보만이 승리의 길이다. 이게 이제 이재명이가 한 말이야 그 책에서. 예. 보수 기득권 보수. 세력들 특권을 대다수 국민들은 불평등 불공정의 고통을 받고 있다.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네. 예. 지금 이재명이 대장동, 그다음에 백현동 이런 비리들로 인해서 국민들 거기 그 밑에 뭐 이렇게 절벽을 깎아가지고 못 들어간 데 있다고 그러고만. 경제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 가장 경제가 발전할 때가 박정희 아닙니까? 예. 그 전두환 때 가장 살기가 좋았어요. 경제적으로는. 사실 그때가 제일 좋았다 그럽니다. 경제가 제일 커졌고 네. 빚도 다 갚았고. 네. 전두환 때 빚을 다 갚았어요. 전두환 때 빚을 다 갚았단 말입니다. 그게 광주 사람들도요. 그때에 전두환 대통령이 할 때에 그 삼청 교육대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 뭐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사람들을 다 갖다가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찌라시 같은 신문 기자들 이런 사람 다 잡아갔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때 참 살기가 좋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네. 국회에서 저 야당놈들이 35조 예산을 증액을 했더구만. 35조. 근데 그 가운데서 25만 원씩 13조를 전 국민에 그냥 주겠다. 니들 돈 주냐고. 미쳐서 예? 새끼들 막. 그거 그냥 국가 돈 쓸어다가 주면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엄청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걸 쏘아놓으면 그 부채를 우리 2030 시대가 다 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35조의 추경 예산을 그들이 했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거 하기 이전에 현직 대통령이 일을 하겠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재료로 해놓고 그런데 공수처 얼마 예산 세운지 아세요? 200억. 200억. 네. 200억. 200억. 예. 200억을 세웠어요. 아무도 한 일이 없어 그는 이때까지 해놓은 공적이 없어요. 아니 그런데 자기 편이잖아. 자기 편은 돈을 줘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 집단은 이 역사 속에서 소멸돼야 될 집단이에요. 자, 그래서 3월 1일 날 우리가 이제는 제2의 3.1운동이 일어나서 저 종중 세력, 종북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좀 말씀 결론 좀 내주시죠. 종중 세력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오늘의 이 혼란과 이 모든 현상, 우리가 길거리에 추운 겨울에도 이 나가서 전 국민들이 뛰쳐나가지고 눈바람을 맞으면서 이렇게 활동하는 그것은 지금 현재 단순한 여야 간의 정권 정탈전이 아니고 그 배후는 우리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이 소위 중국화되어 있는 친중 세력들이 해가지고 우리가 이 지금 자칫하면은 미국으로부터 떨쳐나가지고 북정로 저편에 편성하는 그런 것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깨어나서 이 도저히 안 되겠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이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이 반중 정책 강한 집단이 바로 2030 세대인데 이 사람들이 깨어나 보니까 이 나라가 돌아가는 게 전부 다 중국의 손아귀에 놀아나는 것은 그리고 우리나라 기득권층들은 거의 중국화되어 가지고 언론이고 무슨 정치인이고 사업가고 전신만신 그런 식으로 되어 보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는 나라가 끝장나겠구나. 과거에 아까도 좀 했지만은 소위 말하는 종북 주사파 세력이 전부 다 친중 세력이고 거기다가 또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친중화되어 있고 그러나 언론 두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우리나라의 기득권 세력들은 거의 친중화되어 있는데 국민들은 80% 가까이가 반중입니다. 정서가. 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그 반중 정서 강한 나라 중에 몇 나라에 속하는 나라인데 국민들이 이러는데 기득권 놈들이 저런 식으로 나라를 지금 넘기려고 하고 있는 이런 치고는 없는 사태에 직면해 가지고 우리는 깨어나야 되고 자칫 우리는 여기서 막아내지 못하면은 과거의 반만년 역사 속에 늘 중국을 이렇게 지배를 받도록 우리가 과거에 뭐 우리가 독립국이라 하지만은 맨날 우리나라 임금도 제대로 모셔가 중국이 책봉해야 허락해야 되는 이런 사회에서 살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가의 정치 현실이 꼭 그와 같이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이 참 나라가 죽느냐 사느냐 이렇게 북한의 무력 침공이 아니고 이걸 가르쳐서 하이리보드 전쟁이라 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제 사이버 전쟁이라 말하고 또 무한 초한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초한전은 초나라 한나라의 전쟁이 아니고 지금은 이 사람 중국이 세계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한계가 없는 무한정의 전술을 구사한다. 그래서 과거에는 총, 칼, 대포 이런 거 했지만 지금은 사이버 뭐 또 각 나라의 정치인들 매수, 언론 매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1대1로 그런 엉터리 해가지고 전 세계를 자기들이 영향권에 두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들이 엉터리를 했기 때문에 스스로 붕괴되고 있습니다. 아까 뭐 1대1로 잠깐 나왔지만은 이 1대1로라는 것이 이 그러니까 중국이 1대1로 허락해가지고 고속도로 내고 항구를 만들고 비행장을 만들고 뭐 국가의 댐을 만들어주고 그 사람 처음에는 좋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중국이 어떤 짓을 하는가 하면은 그 나라에 중국에 돈을 빌려주고 그것이 좋았다기라.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을 빌려줘가지고 그 나라의 건설사나 그 나라의 인력을 가지고 그 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의 그렇죠. 건설사들이 전부 다 따내버리고 중국의 건설 인력들이 다 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아무것도 없어. 네. 그냥 공사하고 난 다음에 빚만 남는 빚만. 맞습니다. 네. 이 차가 넣던 빚만 남고 따먹는 점중는 도로 가져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나라는 사실상 그 뭐 도로망이 이런 거 제대로 경제성도 없는 거 해놨다가 빚더미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만히 깨나고 보니까 아 중국놈한테 우리 속았다. 그래 중국놈들 어떻게 합니까? 빚 못 갚으면 도로망 우리가 가간다. 항구도 스리랑카는 항구도 중국이 100년간 우리에서 다 뺏어버리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깨어나는 아프리카나 남아시아나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깨어나니까 반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 자기들이 몇 조 달러 뿌려가지고 1대1로 했는 게 지금 물거품처럼 되고 부실채권이 돼가지고 중국이 지금 위기 상황에 직면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중국이 무슨 G1 국가가 된다 한들 우리나라의 서점이 거의 다가 그런 쪽이었습니다. 미국을 추월해가 중국이 곧 G1이 된다. 우리나라의 친중 작가들과 이런 사람들 책을 그런 걸 교보문고에 가면 그때는 저지마진 그런 책들이 했는데 이제 그런 책이 흔적도 없습니다. 왜? 불가능하거든 지금. 미국이 말입니다. 미국이 등서평 그리고 강택민 장점인이라고 하죠. 후진타오 이 사람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갔으면 미국이 추월 당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시진핑이 3선 4선 종신도로 갈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할 때 미국의 언론과 정치 세력들 만세를 불렀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긴다. 시진핑은 다시 모택동으로 회귀하면서 공산주의로 원래 회귀하면서 그래서 중국이 지금 붕괴되고 있는 겁니다. 경제가 아직까지 우리나라 이 일부 친중 세력들만 이 세상을 제대로 못 보고 아직 그게 목매고 있는데 이걸 헛다리 짚고 이거 썩은 줄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곧 이제 결판이 날 겁니다. 그래 정신을 차려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소위 말하는 탄핵 열풍과 이 공사나 중국화 되는 이 세력을 잠재우지 않으면 우리는 비극의 세상을 살게 되니까 어떻게든 막아야 되고 목숨을 걸고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3.1 운동에 다 나와라 이거예요. 그렇죠. 3.1 운동 때 이걸 위해서 마지막 결파입니다. 최종 마지막 승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나와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될 겁니다. 자, 저기 공정경제 쪽으로 한번 좀 넘겨줘 보세요. 공정경제. 네. 여기 보면 우리 전준환 이 재벌 기업은 국민의 자산이므로 대기업 재배 구조를 공공화돼야 된다. 근데 어떻게 해서 재벌 기업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날 그래서 3.1절 날 다 모여서 이 국회 해산시켜야 되거든요. 좀 얘기 좀 해봐요. 저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이 재벌 기업은 국민의 자산이므로 대기업 재배 구조를 공공화돼야 된다. 근데 어떻게 해서 재벌 기업이 공공화 재산입니까? 개인 기업이지. 그러니까. 예? 예. 왜 이걸 공공화라고 그래요? 공산화 시키겠다는 그러면 거죠. 어떤 사람이 그 재벌 기업을 갖다가 누가 재산을 일으켜 가지고 자기 그 기업을 누가 키우겠어요?
모든 기업의 재산이 공공재산이면 그러니까 저기 살이 바뀌었잖아요. 네. 문재인 때 막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관선이사 내보내고 관선이사가 총장을 바꾸고 교수들 바꾸고 그래가지고 좌파들이 학교를 다 뺏었어 사학을. 네.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재벌 체제를 해체하겠다는 게 이재명의 논리야. 그 다음에 한미 관계 좀 한번 띄워주세요. 아니 그냥 한미 관계 여기 저기 예 미국에 의존하지 말고 당당하자. 강원식 목사님. 제가 그런데- 미군 철수거든요. 예,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또 이 사람이 미군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서 한미 동맹으로 가겠다. 그러면 나중에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걸 믿었냐고. 아니 책에 있는 내용은 저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그의 자서전 속에서 대한민국을 혁명하라고 하는 자서전 세 가지 크게 한 거 아니겠어요? 네. 재벌 해체, 한미 동맹 가운데서 미군 철수, 그리고 연방제 통일. 그 가운데 복지 정책 보면 평등주의로 예.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미군에 의존하지 말고 당당하자. 저 사람은 사상도 철학도 없는 사람입니다. 사상도 철학도 없기 때문에 지금 나중에 자기는 반드시 자기의 사상을 이야기해서 표현했던 이 책대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반공 국가이고 남북에 갈라져 있는 이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을 의존하기보다는 미국의 동맹입니다. 네. 동맹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때 그들이 도움을 바라는 것이지 우리가 의존하는 건 아닙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내일은 그 되고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 3.1절에 우리가 다 몰수히 모이기 위해서 이 운동을 지금 전 목사님이 하고 있는 것이 올려주세요. 여기 보면 읽어주실래요? 국민이여 일어나라. 국가가 위태롭다. 광화문 국민대회 25년 2월 18일 내일입니다. 1시 대구 반월당 내거리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분들 다 모여라. 3.1절 천만혁명을 위한 지금 이게 예비 집회입니다. 다 모여서 거기서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19일 날 여기 수요일. 날 대전역 대전광장 대전 충청 대전역에 국민이여 일어나라. 광화문 국민대회 3.1절 천만혁명을 위한 대전 지역 국민대회 수요일 날입니다. 대전역 광장. 지금 대전이 네. 시장도 국회의원도 다 야당입니다. 이번에 우리 대전에서 모일 때에 대전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우리 세종, 충청북도 이번에 다 대전역에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전에 모여서 대한민국이 위태로울 때 가장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 지역이 충청도입니다. 충청도 정신 차려서 이번에 100% 다 모일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에 구로 구청장이 우리 자유통일당에서 나왔죠? 예,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는 국민의힘이 이제 안 나오고 자유통일당이 나왔는데 보수에서는 자유통일당 한 분 나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다 야당이거든요. 우리 전체 응원해 주셔서 이번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부산역은 안 나오네? 예? 부산. 예, 부산역 나오네. 부산 목요일 날 목요일 날 2월 20일 날 부산역 광장, 부산, 1시에. 울산, 경남 1시에 부산역 광장에서 모인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다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1시에 자유마을 수도권 대회. 자유마을 수도권 대회를 사랑제일교회에서. 사랑제일교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함께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